안녕하세요. 사연 365 라디오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한 여인의 인생. 그녀는 새어머니였고 아내였으며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돌아온 건 따뜻한 감사의 말이 아닌 차가운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30년 전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하고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인 아이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고 그 사람은 재혼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집에서 알고 난 후 정말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부모님은 더 이상 저를 안 본다 하였고 언니와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가족들 없이 조촐하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로도 가족들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어리둥절한 상황이야. 당신 괜찮겠어? 나도 아이들한테는 서툴지만 함께 잘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방학이면 아이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마라는 말도 서서히 꺼내더군요. 제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들을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퇴직한 남편은 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딸이 오랜만에 병문안을 왔던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두 사람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엄마, 이번 달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 질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번에 중환자실 들어갔을 땐 1,000만 원 넘었죠? 엄마 혼자서 병원비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둘의 얼굴에 스치던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진심이었어요. 몰랐어요. 진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 줄은. 그래도 아빠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여태까지 쌓인 모든 고단함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땐 정말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믿었거든요. 남편과의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길고 긴 항암 치료에 남편은 버텨내질 못했어요. 쇠약해진 모습을 옆에서 보자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는 싫다며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진행할 치료가 없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의 생활도 병원보다 더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한 후에 남편 간호에 더 전념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좀 와서 같이 거들어 주거나 말동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덩그러니 둘이 있는 집은 많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힘든 병수발을 그래도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 남편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집 등기 서류가 있었어요. 이 집은 당신 거야. 내 이름으로만 돼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같이 마련해서 갚아 나간 건데 언젠가는 당신 앞으로 해줘야지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플 줄은 나도 몰랐네. 너무 늦어져서 미안해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래도 상속 문제로 시끄러울 게 뻔해 보여.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함께 한 거잖아요. 당신이 왜 죽어요?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남편은 그렇게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우리 둘이 함께 일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아이들도 키워가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 옆에 큰 빈자리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가족도 버리고 선택했던 한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빈자리가 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려는 옆 코너에서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시세 알지? 20억은 넘는단 말이야. 등기부 떼봤는데 엄마 앞으로 넘어갔다더라. 진짜?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겠네. 법적으로 어떻게든 찾아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방금 남편을 보내고도 눈물 한 줄기 흘릴 틈 없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숫자만 보였나 봅니다. 내가 지켜온 가정, 내가 감당해온 병원비, 내가 흘린 눈물과 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20억이라는 숫자에 덮여버렸습니다. 나는 가족이었고 엄마였는데 그들은 지금 나를 남이 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슬픔마저도 가식적인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서럽고 더 원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크고 아이들의 말은 너무 낯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희 아버지를 지켜온 세월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니?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더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정확한 사실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 남편과 함께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난 우리는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려 했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건 아이들이었어요. 잘 지냈니?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하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겠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너희랑 나랑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를 확실히 짓고 가자꾸나. 들어가자.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고 병원비 역시 어머님께서 대부분 부담하셨습니다. 또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어머님이 배우자의 수입이 함께 기여된 바가 크기 때문에 남편분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20억 상당의 아파트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분들께서 상속할 권리가 없으세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사망 시에 어머님의 직계 가족이 아닌 자녀분들에게만 직접 상속이 되도록 두 분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따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하세요. 엄마, 미안해요. 그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만 너무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솔직히 너무 괘씸했어. 정말 많이 속상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아이들이야. 내가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도 남은 것도 다 너희에게 가게 될 거야. 내 친정 식구들이 아닌 너희 둘이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유언도 그렇게 남겨놓을 거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이제라도 제대로 되갚고 싶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상속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걸 그들도 이제는 알아버린 듯 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피보다 깊은 시간을 함께하며 만들어집니다. 사랑도 신뢰도 상속도 결국 남는 건 마음입니다. 재산은 나뉠 수 있어도 정은 나뉘지 않기를, 그 마음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연 365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보시고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감상과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